김순애는 오늘도 작은 한숨을 쉬며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살아가는 그녀였지만 요즘 들어 마음 한구석이 자꾸 시려왔습니다. 할머니, 그렇게 입고 나가면 안 돼요. 너무 촌스러워. 20세 손자 민재의 말이 순애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저 편한 옷을 입고 있을 뿐인데 언제부터인가 가족들은 순애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순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재야. 할머니가 좀 더 신경 쓸게. 하지만 며느리 수정의 차가운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다니세요. 우리 체면도 생각해 주셔야죠. 수정은 42세의 나이답게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브랜드 옷만 고집하는 그녀에게 순애의 소박한 모습은 눈엣 가시였습니다. 미안하다, 수정아. 내가 너무 신경을 안 썼나 보네. 순애는 작게 사과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언제부터 자신이 이렇게 작아져야 했을까요? 아들 지호가 넥타이를 매며 나타났습니다. 45세의 그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나름대로 중산층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 사람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혹시 밖에 나가실 일 있으면 좀 더 신경 써서 옷 입으세요. 지호의 말에도 은근한 핀잔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애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지호야. 조심해서 다녀와.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순애는 혼자 남은 집에서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과 흰 머리, 그리고 편안함만을 추구한 옷차림. 정말 그들 말대로 촌스러운 걸까요? 순애는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논밭을 일구며 살았던 그 시절. 그때는 이런 옷차림이 당연했습니다. 흙을 만지고 땀을 흘리며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언제부터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되었을까요? 그래도 내 자식들이니까. 순애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마음이 더 시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순애는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라 입었지만 여전히 소박한 차림새였습니다. 마트에서 만난 이웃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순애 씨, 오늘 좀 멋있게 차려입었네요. 고맙습니다. 요즘 가족들이 좀 더 신경 쓰라고 해서요. 순애의 말에 이웃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뭔 소리예요? 원래도 단정하게 잘 차려입으시는데. 하지만 순애는 이미 가족들의 시선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혹시 뭔가 잘못된 건 아닌지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저녁 시간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순애가 정성껏 차린 저녁상을 보며 수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반찬들 요즘 누가 먹어요? 좀 더 건강하고 세련된 음식하면 안 돼요? 순애는 당황했습니다. 평생 이런 음식을 해왔고 가족들도 맛있게 먹었는데 언제부터 문제가 된 걸까요? 그래, 다음엔 다른 걸 해볼게. 그리고 어머니, 내일 제 친구들이 집에 오는데 혹시 계시면 좀 조용히 해주세요. 어머니 말씀하시는 사투리가 좀. 수정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순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써온 말투가 부끄러운 것이었을까요? 지호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요즘은 표준말을 써야 해요. 민재도 듣고 있으니까. 민재는 스마트폰만 보며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는 할머니인데 뭘. 하지만 그 말조차 순애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할머니일 뿐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언제부터 자신이 이렇게 작은 존재가 되었을까요?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는 그들에게 짐이 된 것 같았습니다. 벽 너머에서 들리는 지호와 수정의 대화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당신 어머니 정말 답답해. 좀 현대적으로 사시면 안 될까? 그러게. 나도 어쩔 줄 모르겠어. 엄마한테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순애는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자신이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애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다시 한번 옷차림을 점검했습니다. 이제는 외출할 때마다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촌스럽다는 말 정말 그렇게 나쁜 건가? 순애는 혼잣말을 하며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품고 있는 비밀이 곧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며칠이 지나고 순애는 집안 대청소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진 요즘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어차피 나는 촌스러운 할머니니까 집이라도 깨끗하게 해야지. 순애는 쓸쓸한 웃음을 지으며 방 구석구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옷장 위 그곳에서 낡은 가죽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였지? 순애는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채로 몇 년을 방치되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가방의 가죽은 세월의 흔적으로 발해 있었지만 여전히 단단해 보였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종이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들어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궁금해진 순애는 조심스럽게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뭐지? 첫 번째 서류를 펼쳐본 순애의 눈이 커졌습니다. 토지대장이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고 주소는 서울 강남구였습니다. 순애는 안경을 쓰고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소유자 란에 적힌 이름을 보고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김순애. 이게 내 이름이네. 하지만 순애는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강남의 땅을 가지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됐습니다. 평생 시골에서만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서류가 있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서류를 펼쳐보니 또 다른 토지대장이었습니다. 역시 같은 지역 그리고 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가방 안에는 총 5장의 땅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애는 서류를 보며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가 가끔 서울에 일이 있다며 나가곤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며칠씩 집을 비웠는데 무슨 일인지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여보가 뭘 해놨던 거지? 순애의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이 서류들이 진짜일까요? 하지만 종이의 질감이나 도장의 선명함을 보니 가짜 같지는 않았습니다. 순애는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서류에 적힌 주소를 입력해 보니 강남의 한복판, 그것도 상당히 번화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내가 땅을 가지고 있다고? 순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지도를 확대해 보니 대형 건물들과 상가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남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병상에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 순애야,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해 둔 게 있어.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올 거야.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남편이 워낙 성실한 사람이었으니 뭔가 저축이라도 해뒀나 보다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엄청난 비밀이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순애는 서류들을 다시 한 장씩 살펴봤습니다. 등기일자를 보니 30년 전이었습니다. 바로 지호가 어렸을 때 가장 생활이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여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
순애는 남편의 희생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겉으로는 농사만 짓는 것처럼 보였지만 몰래 가족의 미래를 위해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서류를 왜 아무 말 없이 숨겨뒀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까지 잊고 있었을까요? 순애는 가방 안을 더 뒤져봤습니다. 제일 밑에서 남편이 쓴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익숙한 글씨체에 순애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순애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세상을 떠난 후일 거야. 미안하다. 너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어. 편지는 남편의 진심이 담긴 고백이었습니다.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틈틈이 돈을 모아 강남 땅을 샀다는 것, 언젠가 순애와 지호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믿음으로 버텨왔다는 것. 너는 평생 고생만 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도 돼. 이 땅은 모두 내 것이야. 순애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이렇게 구체적인 형태로 남아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이 정말로 지금도 자신 소유일까요? 30년이 지났는데 혹시 세금 문제나 다른 문제로 넘어간 건 아닐까요? 순애는 다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토지대장 조회 방법을 찾아보니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직접 관공서에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일단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 순애는 서류들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혹시 잘못된 기대를 했다가 실망할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가족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지금까지 촌스럽다며 무시받던 자신이 갑자기 강남 땅 주인이라니 그들이 믿을까요? 아니, 믿는다고 해도 그때 가족들의 반응이 어떨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순애는 가방을 다시 옷장 위에 올려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가방이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낡고 초라해 보이던 가방이 이제는 보물상자 같았습니다. 정말일까? 꿈은 아닐까? 순애는 자신의 볼을 꼬집어 봤습니다.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순애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온통 그 서류들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멍하니 계세요? 수정의 말에 순애는 깜짝 놀라며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생각이 좀 많아서. 또 무슨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정의 핀잔에 순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분이 다르게 상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정말로 강남 땅 주인이라면 수정이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내일 한번 알아봐야겠어. 순애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비밀의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애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진실을 확인하는 날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순애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제 정말 알아봐야겠어. 순애는 서류를 하나씩 다시 살펴보며 필요한 정보들을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구청 민원실에 도착한 순애는 떨리는 마음으로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저 토지 소유 현황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신분증과 관련 서류 있으시면 가져오세요.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순애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서류들이 정말 오래됐네요. 잠시만 확인해 드릴게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는 소리가 순애에게는 심장박동처럼 들렸습니다. 몇 분 후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님,
이 땅들 정말 할머님 소유가 맞네요. 그런데,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요?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이 땅들의 현재 공시지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30년 전에 비해 거의 100배 가까이.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숫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순애는 그 숫자를 보고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현재 시세로 계산하면 대략 80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요. 80억 원. 순애는 그 숫자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평생 몇백만 원도 만져보지 못했는데 80억이라니. 그런데 할머님, 그동안 재산세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직원의 질문에 순애는 당황했습니다. 재산세라는 것도 있었나요? 저는 몰랐어요. 이 서류도 얼마 전에 발견한 거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체납된 세금이 있을 수 있어요.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다시 컴퓨터를 확인하던 직원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재산세가 계속 납부되고 있어요. 자동이체로 처리되고 있는데. 자동이체요? 순애는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세금을 내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혹시 할머님 명의로 된 은행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확인해 보세요. 순애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80억짜리 땅의 주인이라니. 그리고 누군가가 대신 세금을 내고 있었다니. 집에 도착한 순애는 남편이 남긴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혹시 놓친 부분이 있나 싶어서요. 그때 편지 끝부분에서 작은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세금 문제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미리 해결책을 마련해뒀어. 김 변호사가 모든 걸 관리하고 있을 거야. 김 변호사? 순애는 기억을 떠올려 봤습니다. 남편 장례식 때 찾아왔던 그 변호사가 바로 김 변호사였습니다. 순애는 그때 받았던 명함을 찾아봤습니다. 다행히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보니 김 변호사가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순애 할머님, 오랜만입니다. 혹시 그 서류들을 발견하신 건가요? 네, 그런데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할머님, 제가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설명드릴 게 많아요. 1시간 후, 김 변호사가 순애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60대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그는 순애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분께서 30년 전부터 저에게 의뢰하신 일이었습니다. 강남 땅을 조금씩 사들이고 모든 관리를 맡기셨어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네, 남편분이 돌아가시면서 할머님께 언젠가 이 사실을 알려드리라고 하셨는데 할머님이 직접 발견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거든요. 순애는 남편의 세심함에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현재 이 땅들의 가치는 대략 80억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매년 임대료로 들어오는 수익도 상당해요. 임대료요? 네, 이 땅 위에 건물들이 들어서 있거든요. 그 임대료가 할머님 계좌로 들어오고 있어요. 순애는 깜짝 놀라며 통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보지 않던 통장이었는데 정말로 매월 큰 금액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돈들이 다 임대료였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할머님은 그동안 모르고 계셨지만 사실 엄청난 부자셨던 거죠. 순애는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평생 가난하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알고 보니 80억 원의 재산을 가진 부자였다니. 그럼 제가 정말로 이 모든 것의 주인인가요? 네, 법적으로 완전히 할머님의 재산입니다. 원하시면 언제든지 처분하실 수도 있어요. 김 변호사가 떠난 후 순애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숨기고 있을까요? 그때 지호가 일찍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왜 이렇게 멍하니 계세요? 순애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촌스럽다며 무시하던 그 아들. 만약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지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순애는 가방을 가져와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지호의 표정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내 아버지가 남겨둔 거야. 강남에 있는 땅들이야. 지호는 서류를 하나씩 살펴보더니 점점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 진짜예요? 오늘 구청에 가서 확인해 봤어. 정말 우리 땅이야. 지호는 휴대폰으로 주소를 검색해 봤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그 땅들을 보고 그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엄마, 이 땅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변호사가 8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 80억? 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이 회사에서 평생 모아도 만질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수정이 들어왔습니다. 지호의 놀란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지호는 떨리는 손으로 수정에게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수정이 서류를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 표정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 어머니 땅이에요? 순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정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갑자기 공손해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예의를 모르고. 하지만 순애는 수정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돈 때문에 이렇게 달라지는 게 맞는 걸까요? 민재도 소리를 듣고 나왔습니다. 부모들의 흥분된 모습을 보고 궁금해했습니다. 뭔 일이에요? 민재야, 할머니가 강남에 땅을 가지고 계시대. 강남요? 진짜요? 민재도 서류를 보고는 눈이 커졌습니다. 평소 게임에만 관심 있던 그도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대박이네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소 순애를 무시하던 가족들이 갑자기 극진히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뭐든 말씀하세요. 할머니, 제가 어깨 안마해 드릴까요? 하지만 순애는 이런 변화가 달갑지 않았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달라지는 태도가 진심일까요? 그동안 나를 촌스럽다고 했으면서 이제는 왜 이래? 순애의 말에 가족들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수정이 변명하려 했지만 순애는 조용히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됐어. 이제 자겠다. 순애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족들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바라만 봤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호와 수정은 아침부터 순애에게 극진히 대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은행에 가보시는 게 어때요? 재산 관리를 제대로 해야죠. 지호의 제안에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그럴 필요 없어. 지금까지 잘 관리됐으니까. 하지만 어머니 혼자서는 힘드실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호의 말에는 은근한 욕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예전보다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순애의 단호한 말에 지호는 불만스러워했습니다. 그때 수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이 땅들을 팔면 세금이 많이 나올 텐데요. 미리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누가 팔겠다고 했나? 순애의 차가운 대답에 수정은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요.
하지만 순애는 수정의 속마음을 읽고 있었습니다. 벌써부터 땅을 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지호와 수정은 따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어머니 마음을 돌리셔야 해요. 80억이라니 우리가 평생 벌어도 안 되는 돈이에요. 알아. 하지만 엄마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으시네. 그동안 우리가 어머니를 좀 무시한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수정의 말에 지호는 후회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도 결국 돈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엄마 기분을 좋게 해드려야겠어. 그리고 서서히 재산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맞아요. 어머니 혼자서는 관리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순애는 이미 이런 대화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30년간 혼자 관리해온 일을 왜 갑자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까요? 오후에 순애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이 재산을 관리하는 일이 복잡한가요? 아니요, 할머님. 이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특별히 신경 쓸 일은 없어요. 임대료도 자동으로 들어오고 세금도 자동 납부되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특별히 뭘 할 필요는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다만 큰 결정을 내리실 때만 상의해 주시면 됩니다. 김 변호사의 말을 듣고 순애는 확신했습니다. 가족들이 도움을 주겠다는 것은 순전히 자신들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저녁 시간 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런데 이 돈으로 뭘 하실 생각이세요? 왜? 그냥 좀 더 편하게 사시면 어떨까 해서요. 순애는 지호를 바라봤습니다. 편하게 살라는 말 뒤에 숨은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편해. 하지만 이런 큰 돈이 있으면 저희도 좀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할 수 있고. 지호의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이사하고 싶으면 너희 돈으로 해. 순애의 차가운 대답에 지호는 당황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내 돈으로 너희를 위해 뭔가 하라는 거야? 순애의 직설적인 말에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정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가족이니까 함께 잘 살자는 의미였어요. 가족이라. 순애는 쓸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돈이 있다고 알기 전까지는 자신을 가족 취급도 안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동안 나를 촌스럽다고 무시할 때는 가족이 아니었나? 순애의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재가 작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제가 그런 말 했던 거. 순애는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나마 민재가 가장 솔직해 보였습니다. 민재야, 할머니가 촌스럽니? 아니요. 이제 보니 할머니가 제일 멋있어요. 하지만 순애는 이런 말도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지호와 수정은 침실에서 격론을 벌였습니다. 당신이 너무 성급하게 굴었어요. 어머니가 눈치채셨잖아요. 그럼 어쩌라고? 80억을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 하지만 어머니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계속 이런 식으로 살라는 거야? 우리 앞에 80억이 있는데? 지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조용히 해요. 어머니가 들으시면 어떡해요. 하지만 이미 순애는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얇은 벽 너머로 들리는 그들의 대화가 순애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역시 돈 때문이구나. 순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에게 접근하지만 결국 목적은 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애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너무 답답했습니다. 동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들에게 나눠줘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용도로 써야 할까요?
그때 누군가가 순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순애 씨 맞죠? 순애는 고개를 들어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지만 누구인지 바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죄송한데 누구세요? 이상민입니다. 50년 전에 알고 지내던. 순애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상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이상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순애의 마음에 잊고 있던 추억들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50년 전, 결혼하기 전 그녀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상민이. 정말 너니? 순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가진 얼굴이었습니다. 맞아요, 순애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상민은 순애 맞은편에 앉으며 반가워했습니다. 순애는 급작스러운 재회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여기서 뭘 하고 있어? 이 동네에 사는 거야? 아니요. 일이 있어서 이 근처에 왔다가 우연히 순애 씨를 봤어요. 한눈에 알아봤어요. 상민의 말에 순애는 부끄러워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의식이 되었습니다. 나 많이 늙었지? 아니에요. 여전히 그때 그 모습이에요. 상민의 따뜻한 말에 순애의 마음이 놓였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상민이는 어떻게 지냈어? 결혼은 했고? 했었죠. 하지만 10년 전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랬구나. 미안해. 괜찮아요. 순애 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순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근황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나도 남편이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지금은 아들 가족과 함께 살고 있어. 그렇군요. 자녀분들이 잘 모셔드리죠? 상민의 질문에 순애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글쎄, 복잡해. 무슨 일이 있으세요? 상민의 관심 어린 질문에 순애는 마음이 열렸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사실, 요즘 가족들 때문에 고민이 많아. 순애는 조심스럽게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빼고 가족들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만 말했습니다. 그동안 나를 무시하다가 갑자기 잘해주니까 뭔가 믿음이 안 가. 상민은 순애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순애 씨 성격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네요. 항상 남들 생각만 하고 자신은 뒷전이었죠. 그런가? 네. 그때도 그랬어요. 자신보다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상민의 말에 순애는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왜 상민과 헤어졌는지 그 이유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내가 너한테 미안했어. 갑자기 연락을 끊고. 괜찮아요. 이해해요. 집안 사정이 어려우셨으니까. 순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50년 전 그녀는 가정 형편 때문에 상민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었습니다. 사랑보다는 현실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상민의 질문에 순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 후회라기보다는 아쉬움이 있지. 하지만 남편도 좋은 사람이었어. 나를 잘 대해줬고. 다행이네요. 행복하게 사셨으면 된 거죠. 상민의 너그러운 모습에 순애는 감동했습니다. 원망할 법도 한데 오히려 자신의 행복을 걱정해주는 그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상민이는 요즘 뭘 하고 있어? 저는 부동산 컨설팅 일을 하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생각하고 있지만요. 부동산 컨설팅? 순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마침 자신에게 필요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부동산 관련해서 물어볼 게 있는데. 물론이죠. 뭐든 물어보세요. 순애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규모는 말하지 않고 대략적인 상황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강남에 땅을 좀 사뒀는데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 상민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남의 땅을요? 그럼 상당한 자산이겠는데요. 그런 것 같아. 하지만 나는 이런 일에 대해 잘 몰라서 일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지금 관리해주는 사람이 있나요? 변호사가 있기는 해. 그럼 일단 안전하겠네요. 하지만 가족들과는 어떻게 할 건지 정해야겠어요. 상민의 말에 순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제일 고민이야. 가족들이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서 돈 때문에 가족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조심하셔야 해요. 상민의 진지한 조언에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순애 씨, 혹시 시간 되시면 가끔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니까. 상민의 제안에 순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마음 편히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이 반가웠습니다. 좋아. 하지만 자주는 어려울 것 같아. 괜찮아요. 가끔이라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둘은 연락처를 교환하고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애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수정이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연락도 안 되고. 그냥 산책 좀 했어. 혼자요? 위험하지 않아요? 수정의 과도한 관심에 순애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라면 자신이 어디 가든 신경도 쓰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걱정하는 걸까요? 괜찮어. 나 혼자 다니는 거 익숙해. 하지만 어머니, 이제는 조심하셔야 해요. 혹시 모르잖아요. 수정의 말에서 미묘한 뉘앙스를 느낀 순애는 의아해했습니다. 뭘 조심해? 그냥 나이도 많으시고 요즘 세상이 무라니까요. 하지만 순애는 수정의 진짜 의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재산에 대해 다른 사람과 상의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릴까봐 걱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정아, 나는 아직 정신이 멀쩡해. 걱정하지 마. 순애의 단호한 말에 수정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애는 상민과의 만남을 떠올리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옛 친구 덕분에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돈 때문에 자신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는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며칠 후 순애는 다시 상민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조용한 곳에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상민은 순애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가족분들과는 좀 나아졌나요? 글쎄, 오히려 더 복잡해진 것 같아. 순애는 최근 며칠간 겪은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가족들의 과도한 관심과 은근한 압박에 대해서도 털어놨습니다. 역시 제가 걱정했던 대로네요. 순애 씨,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그 재산을 어떻게 할 건지. 상민의 질문에 순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한 가지 생각하는 게 있어. 뭔가요? 이 돈을 사회에 기부하는 거야. 상민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부요? 응. 어차피 내가 번 돈도 아니고 가족들은 돈 때문에만 나에게 잘하니까. 차라리 정말 필요한 곳에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순애의 말에 상민은 감동했습니다. 역시 순애시답네요.
하지만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한번 결정하면 되돌릴 수 없으니까. 나도 알아. 하지만 이 돈 때문에 가족들이 변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파. 상민은 순애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순애 씨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건 어때요? 기회를? 네. 그들이 정말로 돈 때문에만 태도를 바꾼 건지 아니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건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상민의 제안에 순애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상민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순애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인다고 가족들에게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돈에만 관심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순애 씨를 걱정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 테스트예요. 가족의 진심을 확인하는. 순애는 고민했습니다. 가족들을 시험한다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생각해 볼게. 그날 집에 돌아온 순애는 상민의 제안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로 가족들이 자신을 돈으로만 보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순애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고 의사에게 상황을 설명한 후 협조를 구했습니다. 실제로는 문제없지만 가족들에게는 치매 초기 소견이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의사는 순애의 사정을 듣고 이해했습니다. 그럼 진단서에는 인지기능 저하 소견이라고 적어드릴게요.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해드릴게요. 집에 돌아온 순애는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할 말이 있어.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지호가 급하게 진단서를 받아봤습니다. 인지기능 저하라는 문구를 본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의사가 치매 초기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 수정이 진단서를 빼앗아 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당황스러움과 함께 다른 감정이 스쳤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에요? 응.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져서 검사 받아봤어. 그 순간 수정과 지호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순애는 그 미묘한 시선 교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머니, 중요한 일들은 저희가 도와드려야겠네요. 수정의 말에 숨은 의도가 있음을 순애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 재산 관리 같은 거요. 혼자 하시기 어려우실 테니까. 역시나 재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순애는 속으로 씁쓸해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그렇게 심하지 않대. 하지만 어머니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나중에 더 심해지면. 지호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법적으로도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을 거예요. 순애는 가족들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걱정하는 말은 거의 없고 재산 관리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아프다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순애의 질문에 가족들이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물론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하지만 그들의 말은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순애는 일부러 이상한 행동을 해봤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물건을 어디 뒀는지 깜빡하는 척했습니다. 내 안경이 어디 갔지? 어머니 머리에 올려두셨잖아요. 아, 그랬나? 요즘 자꾸 이래. 순애가 일부러 건망증을 보일 때마다 가족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제도 같은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나? 미안해. 정말 병원에서 말한 게 맞는 것 같네요. 수정의 말에서 순애는 차가움을 느꼈습니다.
진짜 치매라면 이렇게 짜증을 낼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 순애는 상민과 다시 만났습니다. 어떠셨어요? 가족들 반응이. 예상했던 대로야. 내 건강보다는 재산 걱정을 더하더라. 순애의 말에 상민은 안타까워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응. 내가 치매라고 하니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재산 관리를 도와주겠다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순애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도 연기를 하고 있어. 연기요? 치매가 아니야. 그냥 그들을 시험해 본 거지. 상민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진단서도 가짜인가요? 의사가 도와줬어. 가족들의 진심을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 순애의 고백에 상민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진실을 말씀하실 건가요? 아직은 좀 더 지켜볼까 해. 그들이 어디까지 갈지 궁금해. 하지만 순애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애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제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상황을 해결할 때였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결정한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할머님. 이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싶어요. 김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말 확실하신가요? 가족분들과는 상의해 보셨나요? 가족들은 나중에 말할게요. 일단 법적 절차부터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순애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카드를 쓸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순애는 평소보다 더 심한 치매 증상을 연기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지호가 깜짝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엄마, 우리 집이에요. 괜찮으세요? 내 집이 어디 있는 집이야? 순애의 연기에 가족들이 술렁였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수정이 순애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계속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들이 누구죠? 왜 내 집에 있는 거예요? 이때 지호와 수정이 다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정이 작은 목소리로 지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럴 때일수록 빨리 처리해야 해요. 맞아. 내일 당장 변호사를 만나자. 순애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드디어 그들의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지호와 수정은 순애가 잠들어 있는 사이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이미 깨어 있었고 그들의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상태가 이렇게 된 이상 우리가 나서야 해요. 맞아. 법적으로 후견인 신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순애는 그들이 나간 후 상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민아, 큰일이야. 그들이 후견인 신청을 하려고 해. 정말요? 그럼 빨리 대처해야겠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저도 변호사와 상의해 볼게요. 순애 씨는 괜찮으시죠? 응, 나는 괜찮아. 하지만 이제 정말 결판을 내야겠어. 오후에 지호와 수정이 변호사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애는 여전히 치매 환자인 척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법무법인에서 오신 변호사님이에요. 새로운 변호사는 순애를 살펴보며 질문했습니다. 할머님, 제 말이 들리세요? 순애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할머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재산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변호사가 서류들을 꺼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이해하지 못하는 척했습니다. 뭔 소리야? 나한테 무슨 재산이 있다고?
어머니, 강남 땅 말씀이에요. 기억 안 나세요? 지호가 조급하게 말했습니다. 강남? 그게 뭐야? 순애의 연기에 변호사가 지호를 바라봤습니다. 상태가 꽤 심각하신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빨리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후견인 선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가족분이 신청하시면 쉽게 처리될 거예요. 수정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재산 관리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후견인으로 선임되시면 모든 재산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 순간 순애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멍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변호사가 떠난 후 지호와 수정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우리가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그러게. 80억이야. 꿈만 같아. 그들은 순애가 듣고 있다는 것도 잊고 노골적으로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단 땅 몇 개는 팔아서 빚부터 갚자. 맞아요. 그리고 새 집도 사고. 민재 대학 등록금도 걱정 없고. 순애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건강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고 오직 돈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때 민재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재만은 순애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야, 너는 누구니? 할머니, 저 민재예요. 손자, 손자? 내게 손자가 있었나?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기억 안 나세요? 순애는 민재의 진심 어린 눈물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연기를 계속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김 변호사에게 긴급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내일 당장 기부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할머님, 정말 확실하신가요? 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다음 날 아침 순애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모든 것을 끝낼 날이었습니다. 지호와 수정이 후견인 신청을 위해 법원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순애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김 변호사 사무실에서 순애는 모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모든 재산이 사회복지재단으로 기부됩니다. 법적으로 완료되었어요. 고마워요, 변호사님. 할머님, 정말 후회 없으시죠? 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순애는 마지막으로 상민을 만났습니다. 상민아, 모든 게 끝났어. 기부를 정말 하신 거예요? 응. 이제 더 이상 그 돈 때문에 가족들이 변하는 걸 볼 필요 없어. 상민은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었겠어요. 아니야. 이제 마음이 편해. 오후에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평소처럼 치매 환자인 척했습니다. 지호와 수정은 법원에서 후견인 신청을 완료하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가 어머니를 잘 돌봐드릴게요. 하지만 그때 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호 씨죠? 할머님 재산 관련해서 급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호는 당황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할머님께서 오늘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셨습니다. 전화를 받던 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법적으로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더 이상 관리할 재산이 없어요. 지호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수정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모든 땅을 기부했대. 수정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가 치매인데 어떻게? 그때 순애가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나는 치매가 아니야. 순애의 차분한 목소리에 집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지호와 수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치매가 아니라고 했어. 모든 게 연기였어. 순애는 안경을 쓰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갑자기 또렷해진 그녀의 모습에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동안 너희들을 시험해 본 거야. 정말로 나를 걱정하는 건지 아니면 돈 때문에 그러는 건지. 수정이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언제 돈 때문에. 수정아, 그만해. 다 들었어. 순애의 단호한 목소리에 수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후견인 신청하러 가면서 뭐라고 했는지,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건지 다 들었어. 지호가 무릎을 꿇으며 순애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호야,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 이미 늦었어.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요. 하지만 순애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용서? 나를 촌스럽다며 무시할 때는 언제고, 돈이 있다고 알았을 때는 언제고. 순애는 가방에서 기부 완료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미 모든 재산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했어. 법적으로 완료됐고. 서류를 본 지호와 수정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왜? 내 재산인데 내가 어떻게 하든 내 마음 아니야? 수정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가족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가족? 순애는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언제부터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했나? 그때 민재가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할머니를 촌스럽다고 했던 거. 순애는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그나마 민재는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야, 너는 아직 어리니까 이해해. 하지만 어른들은 달라. 할머니,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아프다고 했을 때 정말 걱정했어요. 순애는 민재의 말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내린 결정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지호가 다시 애원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기부를 취소할 수 있잖아요. 안 돼. 이미 끝난 일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빚도 있고.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내 책임이 아니야. 순애의 냉정한 대답에 가족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때 문득 수정이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심해? 순애는 수정을 노려봤습니다. 그동안 나한테 한 말들을 생각해봐. 촌스럽다고, 부끄럽다고 한 말들을. 그건 그냥 한 말이었어요. 그냥 한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알아?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내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알아?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지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호야, 너도 마찬가지야. 회사 사람들 체면 때문에 내가 부끄럽다고 했잖아.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하지만 순애는 더 이상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 이제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았으니까. 그날 저녁 순애는 상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민아, 모든 게 끝났어. 어떠셨어요? 가족들 반응이. 예상했던 대로야. 처음에는 용서를 빌더니 나중에는 화를 내더라. 힘드셨겠어요. 아니야. 오히려 시원해.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 며칠 후 순애의 기부 소식이 지역신문에 실렸습니다. 시골 할머니의 80억 원 기부라는 제목으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웃들이 순애를 찾아와 축하했습니다. 순애 씨,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큰일을 혼자 결정하시다니. 하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순애와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간 서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일주일 후 민재가 먼저 순애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할머니를 무시했던 거. 순애는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민재야, 내가 반성하는 건 좋지만 이미 끝난 일이야. 할머니, 그래도 저는 할머니를 정말 사랑해요. 돈 때문이 아니라. 민재의 진심이 전해진 순애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민재야. 할머니도 너를 사랑해. 할머니, 아빠와 엄마도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그래도 달라지지 않아. 이미 신뢰는 깨졌거든. 한 달이 지나고 지호와 수정은 결국 집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순애와 함께 살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엄마, 저희 이사 갈게요. 지호의 말에 순애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살아라. 엄마, 정말 이게 끝인가요? 지호야, 너희가 선택한 거야. 이사 가는 날 민재가 순애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자주 올게요. 그래, 민재야. 공부 열심히 해.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가족들이 떠난 후 순애는 혼자 남은 집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조용했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상민이 찾아와 순애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후회 안 하세요? 전혀.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기분이야.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건가요? 평범하게 살 거야. 돈에 휘둘리지 않고. 순애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처럼 소박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이제는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촌스러운 할머니야. 하지만 그게 뭐가 나빠? 이게 바로 나니까. 순애는 마침내 자신다운 삶을 찾았습니다. 돈이 아닌 진정한 가치로 평가받는 삶, 그것이 바로 그녀가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몇 달 후 순애는 자신이 기부한 돈으로 지어진 복지관 개관식에 참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님 덕분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애는 뿌듯한 마음으로 복지관을 둘러봤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애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거 맞지? 바람이 살짝 불어와 순애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유로웠습니다. 돈도 없고 가족의 인정도 받지 못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습니다. 촌스럽다고? 그래, 나는 촌스러워. 하지만 그게 바로 나야. 순애는 집으로 향하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재가 혼자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민재야, 혼자 왔니? 네, 할머니 보고 싶어서요. 민재는 할머니 곁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빠랑 엄마가 요즘 많이 싸워요. 그래, 돈 때문에. 그리고 할머니 때문에도. 순애는 손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민재야, 어른들 일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할머니는 정말 후회 안 하세요? 그 많은 돈을. 전혀. 오히려 잘한 것 같아. 민재는 할머니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래. 민재가 그렇게 보이니까 할머니도 기뻐. 할머니,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민재는 착한 아이니까. 민재가 돌아간 후 순애는 홀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밑반찬 몇 개와 따뜻한 국물이 전부였지만 마음은 풍요로웠습니다. 그때 상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애 씨, 저녁 드셨어요? 막 준비하려던 참이야. 혹시 괜찮으시면 함께 드실래요? 제가 갈게요. 그래, 좋아. 30분 후 상민이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런 걸 왜 사왔어? 순애 씨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의미예요. 두 사람은 소박한 저녁을 함께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순애 씨, 정말 대단하세요. 80억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포기가 아니야. 제대로 쓴 거지. 그래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순애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상민아,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어. 그런데 그 가족들이 나를 돈으로만 봤다는 게 제일 슬펐어. 이해해요. 이제라도 내 가치를 스스로 증명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상민은 순애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순애 씨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몇 주 후 순애는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기부한 돈으로 운영되는 곳에서 직접 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님, 오늘도 오셨네요. 복지관 직원들이 순애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네, 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순애는 어르신들의 식사를 도우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80억 원보다 이런 작은 도움이 더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도움을 받은 한 할아버지가 순애에게 인사했습니다. 천만에요. 제가 더 기뻐요. 그날 오후 순애는 복지관 원장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님 덕분에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계세요. 그래서 더욱 보람찬 것 같아요. 혹시 후회하시는 건 없으세요? 전혀요. 이게 진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원장은 순애의 확신에 찬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할머님 같은 분이 계셔서 세상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평온한 마음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돈이 없어도 가족이 곁에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진정한 가치는 돈이 아니라 사람 자체에 있는 것 같다. 몇 달이 지나고 지호가 혼자 순애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엄마, 지호야, 웬일이야? 지호는 무릎을 꿇고 순애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호야, 이제 와서. 아니에요, 엄마. 이 몇 달 동안 정말 많이 후회했어요. 지호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정이와도 헤어졌어요. 결국 돈 때문에 싸우다가. 그래서 온 거야? 아니에요. 엄마가 보고 싶어서 왔어요. 진짜로. 순애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지호야, 너 많이 변한 것 같구나. 네, 엄마.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그래. 엄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돈과 상관없이 존경받을 만한 분인지 알겠어요. 순애는 아들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지호야, 엄마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다만 실망했을 뿐이야. 엄마, 기회를 주세요. 정말 달라졌어요. 순애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지호야, 돈이 없는 엄마도 사랑할 수 있겠니? 네, 엄마. 이제는 정말로. 그럼 천천히 다시 시작해보자. 지호는 눈물을 흘리며 순애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1년이 지난 후 순애는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촌스럽다고 무시받던 할머니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순애 할머님, 인터뷰 요청이 또 들어왔어요. 복지관 직원이 말했습니다. 됐어요. 나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하지만 순애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진정한 존경은 재산이 아닌 인격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순애는 상민과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순애 씨, 후회 정말 없어요? 응, 전혀. 오히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시니 다행이에요. 상민아, 고마워. 내가 옆에 있어줘서. 저야말로 순애 씨 같은 분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해요. 두 사람은 조용히 걸으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만끽했습니다. 순애는 이제 완전히 자유로웠습니다. 돈의 노예도 타인의 시선에 얽매인 존재도 아닌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촌스럽다고? 상관없어. 나는 나야. 순애의 마지막 독백과 함께 그녀의 진정한 인생 역전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돈을 버린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찾은 것이었습니다.